2018년 4월 23일 미국의 한 조용한 밤, 마크 제라드는 레스토랑에서 아내 제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한 날이었지만 제나는 1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크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있어, 마크.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마크는 연인 메러디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곧장 메러디스의 집으로 달려갔고 그곳 주방에서 메러디스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엔 아내 제나 역시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1986년) 여름, 18세의 마크는 학교에서 16세의 제나를 처음 만났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 밝고 활기찬 제나에게 마크는 첫눈에 반했고 4년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제나는 쇼핑몰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마크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마크와 달리 제나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고 결국 먼저 마크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며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나의 열정과 자유로운 성격은 마크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제나 역시 마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1993년 10월 23일 25세의 마크와 23세의 제나는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를 갖지 않았으며 두 마리의 반려견을 자식처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에 마크와 제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다정한 커플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중 한 장에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반려견과 함께 해변을 걷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 사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다투었고 마크는 제나가 늘 먼저 싸움을 걸고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가정의 재정이 무너졌고 그 후 다툼은 더 잦아졌습니다. 2011년 결혼 18년째 되던 해 두 사람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사해 새로운 직장을 얻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관계도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케팅 관련 일을 했고 특히 마크는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제나는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17년에는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제나는 자신감도 함께 잃었고 우울감 속에 새 직장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지켜보던 마크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면 제나의 기분도 나아지고 기회도 많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크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면접 후 곧바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델라웨어로 떠났고 제나에게는 모든 것이 안정된 후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새 직장을 얻었다는 소식에 제나는 기뻐했고 마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2017년 12월 마크는 제나를 델라웨어 윌밍턴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40일 만에 재회했고 제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만큼 마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았고 마크는 여자 상사 메러디스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이야기 같았지만 그를 말할 때의 어조나 표정엔 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로서의 직감,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제나는 마크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낯선 델라웨어에서 제나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던 제나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 마크의 전화를 도청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마크는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나는 남편과 그 여자 상사 사이의 통화를 직접 듣고야 말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남편의 위선적인 태도는 단 1초도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마크와 모든 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제나의 추궁에 마크는 자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나는 숨을 멈춘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마크가 이렇게 담담하고 가볍게 말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출근하려고 외투를 입던 중 뭔가 걸리는 듯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격 태그나 라벨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셔츠 안에 녹음기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녹음기의 불빛은 아직 깜빡이고 있었고, 이는 지금도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크가 매일 무심코 한 말들이 전부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제나의 짓이었습니다. 분노한 마크는 녹음기를 들고 제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제나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여자랑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간 사이인지, 나 몰래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미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던 마크에게 아내의 이런 감시와 고성이 이어지자 인내심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나는 마크가 일하고 있는 델라웨어 대학교에 편지를 보내 마크와 여상사와의 불륜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두 사람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마크 역시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마크는 제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는 5월 우리가 델라웨어주의 법적 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혼 절차를 밟읍시다. 그 말을 들은 제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을 따라 낯선 도시까지 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행복한 삶이 아닌 남편의 배신과 결혼 생활의 파탄이었습니다. 제나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기에 결국 동네 커뮤니티 앱의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12월 남편의 새로운 직장을 따라 델라웨어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요. 정서적인 충격 외에도 제나는 현실적인 생계 문제에도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도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나는 마크를 향해 배신감에 찬 울분을 토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마크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걸어왔는데 어째서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것인지 말입니다.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모든 혼란을 가져온 상대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 마크가 델라웨어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를 면접한 사람, 바로 그가 말하던 여자 상사, 메러디스였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마크는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 상사에 대해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게 된 후 그런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 5분의 대화만으로 마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당시 메러디스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녀의 남편은 시의원이었습니다. 메러디스 역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하원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최근 2년 동안은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 모니터링 등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도 있어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메러디스는 활기차고 재능 넘치는 젊은 여성이었고 바로 이런 점들이 마크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마크는 델라웨어 대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7년 11월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제나와 떨어져 지낸 40여일 동안 그는 메러디스와 점점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마크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메러디스가 술을 한잔하자며 그를 초대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메러디스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9년 결혼 생활은 마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쇼 같았다고, 특히 마지막 3년은 매일 같이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기분이었다고 말입니다. 마크 역시 제나와의 경제적인 갈등, 잦은 다툼, 아내의 실직 등으로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메러디스는 마크에게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좋은 남편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마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던 여성, 그것도 자신의 상사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은 마크는 아내에게서는 얻을 수 없었던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엔 단순한 술자리를 함께하는 사이였지만 점차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마크가 이혼을 요구한 후 제나는 거의 정신적으로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창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마크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다행히 제나는 조금씩 진정되었고 이후로는 가끔 오열할 뿐 더 이상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보기에는 제나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제나는 마크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마크가 집을 완전히 나가기 전에 함께 등산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마크는 혹시 제나가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두려운 마음에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나가 보였던 평온함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질투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제나는 비밀 계좌를 만들고 음성 감청 장비와 자물쇠를 따는 도구, 해킹 프로그램, 그리고 마크의 옷에 붙일 DNA 검사 키트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정밀한 GPS 추적 장치도 구입해 마크의 차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또 다른 감청 장비도 구입해 마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마크가 자신의 셔츠에서 발견한 녹음기는 여러 개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제나는 마크의 모든 옷에 각각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녹음기들에는 수백 시간이 넘는 음성이 저장되어 있었고, 제나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들으며 내용을 노트에 일일이 받아 적었습니다. 녹음된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제나는 속이 뒤틀리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녀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제나는 권총을 구입했고 사격 연습장을 3차례 찾아가 총 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차량을 렌트해 트렌치코트와 모자, 선글라스로 자신을 철저히 위장하고는 메러디스가 새로 이사한 다른 도시의 집 주변에서 망원경으로 그녀의 동선을 감시했습니다. 메러디스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해고된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도시의 대학에서 부총장 보좌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나는 메러디스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와 제나가 이혼한 뒤 마크가 이사와서 메러디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둘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한치의 틈도 없는 복수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저녁, 계획대로라면 마크와 제나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혼 협의서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마크는 레스토랑에서 제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제나에게서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곧 집으로 돌아가라는 또 다른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메시지는 제나가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제나는 마크를 따돌려 메러디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이런 거짓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마크가 레스토랑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그 시간, 제나는 이미 델라웨어주를 떠나 가발을 쓰고 변장한 채 메러디스가 살고 있는 도시로 가는 기차에 올라탄 상태였습니다. 제나는 창문을 깨고 메러디스의 집으로 침입했고, 귀가한 메러디스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도록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메러디스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겨 그녀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메러디스를 살해한 직후 제나는 마크에게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요. 당신이 절대 행복해지지 않길 바라요. 안녕, 마크. 라는 문자를 보낸 뒤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마크는 메러디스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쓰러진 메러디스가 있었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제나 역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크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제나가 메러디스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마크는 인터뷰에서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고 그 비극이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중 마크는 메러디스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내도 사랑했어요라고 말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열정적이고 밝았던 메러디스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된 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나의 혼인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직장을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마크를 추적하는데 그렇게 몰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그녀의 전업이 돼버린 거죠. 제나는 매일 밤 녹음된 음성을 듣고 받아 적으며 고통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감정의 출구를 심판자라는 역할에서 찾았고 타인을 향한 복수가 곧 자신을 향한 파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다는 마크의 말은 결국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순간 사랑이라는 말은 변명이 됩니다. 부부의 삶이 단조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랑, 변화를 원했다면 먼저 아내와 정리했어야 합니다. 배신은 선택이고 그 대가는 배신당한 사람의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